예, 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냐 아니면 정계 은퇴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확실한 격전지가 됐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느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느냐를 두고 지난 20여일 동안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라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평생 꿈꿔왔던 그런 정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의정생활 하시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수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경제를 총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같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고심이 깊었다고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에 어떤 명분을 좀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올 새해 1월 1일에 그리고 지난 그 설날 연휴에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유승민 그 전 대표에게 그 새해 인사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유승민 대표의 답이 뭐냐면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출신의 유승민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새로운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냐? 첫째, 우선 당으로 볼 때 지금 경기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도는 모든 그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또 유권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승부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대선에도 이재명 지사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뒤처진 지역이 경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원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유승민 전 대표는 수도권 2030에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그 경기도의 2030 인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그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도 굉장히 잘하면은 대권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 전엔 사실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달성으로 내려가면서 그 현지의 그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점도 고려의 대상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김동연 두 사람은 사실 오늘부터 벌써부터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를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다음 정치 세력 교체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민의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게 그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공약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거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의 기자회견 중에 이 내용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경기도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민의 경기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 김동연 아직까지는 새로운 물결 대표인가요? 전 부총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뛰어든 의원들이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최근 출마의 변을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전 후보에서 시작해서 이재명 전 후보에서 끝이 납니다. 마치 경기도의 도정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되면 이재명 전 지사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중도층 캐스팅보트 유권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전 지사가 도정을 이끄는 동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 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되든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그건 국민들 앞에, 도민들 앞에 다 드러낸 상태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만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흠까지도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불거진 법카 유용이나 공무원의 사적 업무 지시 등까지도 다 덮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는 경기도가 한 5%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더 선택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대선 끝난 이후에도 경기도를 위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론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를 포함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이 이재명 캐치프레이즈 전략 자체가 뭔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북부이냐 남부이냐 서부이냐 동부이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건지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꽤 차이가 많이 났었고 이재명 대 남경필. 그런데 이번에 대선 때는 물론 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지사가 다소 높긴 했습니다만 그 격차가 많이 좁혀져서 만약에 민주당으로서는 경기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진 거나 다름없다라는 내부 평가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에게 이번 경기도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졌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경기도에서 마저 지게 된다고 하면 전국 선거에서 되게 위태로워지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본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경기도 경선을 치르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고 하는 건 매우 그 경선 후보에게 되게 유리한 위치를 부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 당원들은 많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를 더 낫게 하는 비전으로 나아가야만 경기도민에게도 지지를 받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민주당원들에게도 결국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경선의 메인 내용들이 이재명과 가깝냐 아니냐는 조금 후순위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권지웅 의원님도 그건 좀 비판적인 시각을 네. 갖고 계시군요. 예, 일단 경기도에 지금 지방선거 대선 주자급 유승민, 김동연 오늘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도 짧게 해보면요.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엇갈린 목소리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군을 놓고 누가 적합한지 누가 경쟁력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에게 결정권을 줘야지 본인이 이걸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취지 같았어요. 만약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대표였고 또 지역연구 기반이 인천이고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럽지 않다. 뭐 인천이 연고인 인물이 왜 서울시장 나오냐. 조홍천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현기 변호사님. 이게 혹시 당에 헌신하게 된 차출이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자가 발전, 뭐 자기 출사표냐 이거에 두고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의견은 당연히 분분하고 양쪽의 얘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대선 전에 그 분위기를 그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그 이번 대선에서 선전한 면이 있긴 있고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어느 정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데 있어서 명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그 대표가 서울과 무슨 연고가 있으며 또 동시에 어쨌든 대선에 패배했다면은 그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그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지지자들과 더 나아가서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때 역풍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또 그 본인이 그 지역에 주소가 없다면 주소 이전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내일 대구시에 여러 또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짚어보겠습니다.